아버님. 차을상군의 혼처가 났으니 내가 그분과 혼인해야겠다. 죽은 네 언니를 대신해 다시 한번 왕실의 핏줄을 낳아야만 한다. 조선의 권력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쥐고 싶어 했던 사람, 자신의 욕망을 왕실 깊숙이 밀어넣고자 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과연 누구였을까요? 조선의 킹메이커 한명회입니다. 수양대군의 곁에서 어린 조카 단종을 폐위시킨 계유정난을 성공으로 이끈 책사. 세조에 이어 예종, 성종의 왕위 계승에도 깊이 관여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한명회는 어떻게 킹메이커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한명회는 처음부터 권력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궁궐을 지키는 말단직에서 시작해 도승지, 병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까지 신하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의 욕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명회는 두 딸을 잇따라 왕실과 혼인시켰습니다. 한 번도 쉽지 않은 일을 한명회는 어떻게 두 번이나 해낼 수 있었을까요? 딸들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한 일들을 일삼았던 한명회. 그의 이야기가 이제 곧 밝혀집니다.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타임즈. 전하, 일각이 지났사옵니다. 이제 마마와 위치를 바꾸시고 다시 시작하시옵소서. 씨가 허투루 흩어지게 하지 마시고 안에 머물게 하셔야 합니다. 중전마마의 맥이 약해 기운이 흩어지면 전할씨를 가두지 못한다. 은밀히 지민상궁에게 일러 당장 이것을 탕약으로 드리게 하거라. 황후로 대감 합궁 중에 사사로이 탕약을 드리는 것은 전례에 없던 법도라. 법도? 초선의 법도를 만든 것이 누구더냐? 당장 전해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밤 전하의 씨를 꼭 받아내야만 한다. 오직 왕자에게 씨를 수탁했다는 생각만 하십시오. 단 한 방울 돌리시면 아니 됩니다. 수양대군 자가의 뜻에 따라 오늘 이곳에서 모든 역적을 처단한다. 못 들었느냐? 쳐라! (1453년 10월) 조선의 역사를 뒤바꾼 계유정난의 막이 오릅니다.
복부 끝으로 이름이 지워질 때마다 목숨 하나가 사라졌고 조선의 권력은 피로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셨습니까, 대군자가? 명하신 대로 역적들을 모조리 정리하였습니다. 궁으로 가자. 봤느냐? 내 이 나라를 발밑에 무릎 꿇리겠다 하지 않았느냐? 서른여덟이 되도록 과거에 거듭 낙방하던 한명회. 결국 그는 조상의 공덕으로 궁궐 말단의 관직을 얻게 됩니다. 송도 괴원들이 다 모였다기에 나도 한잔하러 왔소이다. 이번에 경덕궁의 자리를 얻었다더니 그 말직 중에 말직 아니요. 나란 일에 귀천이 어딨어? 아이 말이 좋아 나란 일이지. 겨우 마음 줄에 궁직이라니. 궁직이래. 보잘것없는 궁지기에 불과했던 한명회. 그는 어떻게 조선의 킹메이커로 거듭나게 된 걸까요? 송도 술맛이 예전만 못하고 그런 못난 놈들이 하는 말은 흘려버리게. 자, 한 잔 받아. 지금은 나라판이 뒤집히는 때일세. 문종 전하가 돌아가시고 어린 임금이 왕위에 올랐네. 장성하고 야심만만한 대군들이 이 판을 가만히 보고만 있겠나? 그게 무슨 소린가? 자네 지금 무슨 생각을... 자네가 요즘 수양대군 자가댁을 자주 드나든다지. 내 그분을 만나야겠네. 권남의 벗이라지. 소일 한 명에 목숨을 내놓고 감히 아뢰옵니다. 목숨이라. 뭘 또 그리 거창하게. 문종 전하께서 승하하시고 어린 상왕께서 보위에 오르신 뒤 지금 이 나라의 임금은 좌의정 김종서란 말까지 오르내리죠. 어린 임금을 앞세워 전행을 일삼으면 종사는 난리로 치닫는 법. 이 어찌 나라를 위한 길이라 하겠사옵니까? 하면 어찌하란 말인가? 태종대왕의 피를 이으신 대군자가께서 사사로운 욕심이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뜻으로 칼을 드신다면 역적일 그들은 권세를 훔친 자들이라 기록될 것이옵니다. 감히 내 앞에서 반정을 말하다니. 이미 조정의 나는 문턱에 서 있사오니 누군가는 이를 정리할 자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아랜 것뿐이옵니다. 그게 누가 될지는 대군자가께서 더 잘 아시지요. 내 오늘 재밌는 사람을 만났구만. 이 만남을 계기로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2인자가 되어 훗날 계유정난의 모든 판을 짠 것입니다. 정난의 공신이 되어 면사첩을 손에 쥐고
권력과 목숨까지 보장받은 한명회. 하지만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성운이 망극하옵니다. 한잔들 하시게. 너는 왜 그리 말을 안 듣는 게냐? 어? 저 늙은이가 크게 취했나 보구나. 아니다. 어디 더 해보거라. 아니되옵니다, 전하. 실록에 의하면 왕위에 오른 세조는 자주 술자리를 열어 신하들의 속내와 충성심을 테스트하곤 했다는데요. 모두 술과 취기로 실수할 때조차 한명회는 맨정신으로 세조의 정치 게임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왕의 의심과 변덕을 가까이서 지켜본 한명회는 세조의 신임만으로는 권력을 오래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그가 준비한 다음 계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너는 곧 세자빈이 되어 홀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 집안과 왕실 핏줄이 이어지는 첫 수가 될 게야. 경화드리옵니다, 전하. 경화드리옵니다, 전하. 한명회의 셋째 딸 장순왕후가 당시 세자였던 예종의 첫 아들 인성대군을 출산합니다. 그러나 세자빈이 된 지 1년 만에 장순왕후는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직 원손이 남아있다. 그 아이만 지키면 내 자리도 지킬 수 있어. 왕위를 이어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원손 인성군마저 3살도 되기 전에 죽어버리자 한명회는 두 번째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치우시게. 언제까지 이리 청승만 떨고 있을 셈이오? 대감,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서 이러시는 겁니까? 대감의 손주이자 원손 마마가 떠난 날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미 떠난 핏줄의 연연에 눈물을 흘릴 시간이 있다면 당장 아이의 단자를 꾸미고 입골할 채비부터 하시게. 대감, 단자라니요. 대체 누굴 또 그 사지로 밀어넣으시려는 겁니까? 아버님. 자을상군의 혼처가 났으니 내가 그분과 혼인해야겠다. 죽은 네 언니를 대신해 다시 한번 왕실의 핏줄을 낳아야만 한다. 안대감이 기어코 처녀 단자를 골에 밀어넣었다고 하옵니다. 내 이리 대놓고 경고를 주었거늘 감히 내게 도전을 해? 사원부기에 슬쩍 흘려라. 안대감이 왕실과의 혼사를 빌미로 매간매직을 하였다라고. 증자는 이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명 받들겠나이다. 자미안 유지는 들으라. 부정한 재물을 받은 죄로 유배를 명하셨다. 당장 압수하라. 처녀 단자가 올라갈 때마다 누군가는 화를 피하려 스스로 발을 뺐고 누군가는 탄핵을 당해 물러났습니다. 참으로 기품이 넘치는구나. 영구사의 딸이니 집안의 법도 또한 엄격했을 터. 우리 자을상군의 배필로 이만한 적임자가 또 있겠는가. 당장 혼사를 진행하거라. 왕실의 혼인을 둘러싼 의혹과 공포로 얼룩진 소문들. 사람들은 그 배후에 언제나 한명회의 그림자가 있다고 믿었는데요. 상위보!
세조의 죽음 이후 조선의 제8대 왕이 된 한명회의 첫 번째 사위 예종. 그러나 보위에 오른 지 단 1년 만인 1469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급사하고 만 것입니다. 자성대비마마의 교지에 이르길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이신 자을상군으로 하여금 중사를 이으라 하셨으니 모두들 그리할라. 주상의 시신이 채 식지도 않았소. 법도대로 서열을 따져 후사를 정하면 될 일. 어째 영부사는 궁중의 눈을 피해 이 사람과 밀담을 나누러 오셨소? 법도만 따진다면 서열 1위는 제한대군. 허나 제한대군은 겨우 4살. 상복도 제사도 남의 손을 빌려야 할 나이지요. 이 순위는 월산대군이겠죠. 월산대군은 적장자이긴 하나 병약하여 아침 문안도 빠질 때가 잦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을 모른 척 넘기자는 말이오? 지금 원로 대신들은 세조대왕의 공신들을 토사구팽할 기회만 노리고 있죠. 마마와 저 우리 가문을 지킬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잘상군. 몸은 약하지 않되 아직 어리시고 정사에는 아는 바 없으나 혈통으로는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자. 말은 거창하나 실은 주상의 장인이 되어 조정을 쥐고 흔들겠다는 뜻이 아니오. 그럴 리가요. 위대하신 세조대왕의 비이자 내명부의 어린이신 마마께서 새 임금의 머리에 그늘이 되어 주셔야지요. 좋소. 대의를 위해 이번만큼은 내 영부사와의 손을 잡도록 하지요. 성심을 다하겠사옵니다, 마마. 뭣들하는가? 당장 명을 받들어 즉위식을 준비하라. 새벽녘 예종의 급사부터 다음 왕인 성종의 즉위식이 결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반나절. 마침내 임금의 장인이 된 한명회의 혼테크가 절정에 이른 순간이었습니다. 주상의 일거수일투족. 이 침전에서 내쉬는 한숨의 깊이 밤마다 뒤척이는 횟수, 푸념처럼 흘리는 본심 한마디까지 빠짐없이 나에게 전해야 한다. 알겠느냐? 요즘 궁잉들 사이에선 중전마마의 외모가 박색하여 전하의 발길이 뜸하다는 소문까지 나돕니다. 어찌 그런? 정말 그래서 중궁전을 멀리 하시는 겁니까? 몇 년째 후사가 없으니 왕실의 뿌리가 흔들릴까 염려스럽사옵니다. 사직을 생각하시어 하루빨리 중전과 후사를 올리셔야지요. 그건 승정원은 무엇 하고 있는가? 대비마마께 하려 학궁할 길이를 당장 정해 올리라. 이번에도 안 됐구나. 치워라. 요 며칠 사가에서 보낸 약도 걸렀다 들었습니다. 그게 정녕 다른 배에서 임금의 씨를 보게 할 작정인 게냐? 왕자를 낳은 내 언니도
못 올라본 중전의 자리 아니더냐. 이 애비가 이 자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안다면 내가 이러면 안 된다. 마마, 반드시 건강한 원자를 낳으셔야 됩니다. 이 애비 말 아시겠죠? 노력하겠습니다. 이걸로는 안 됩니다. 더 애쓰세요. 더. 국간이 절이 가득하니 대궐의 국고인들 부럽겠소이까? 이제 중전마마께서 원자 아기씨만 보시면 진정한 국구가 될 테인데. 성종의 즉위로부터 5년이나 흘렀지만 아직도 공예 왕후 한씨는 후사를 낳지 못했습니다. 걱정 마시지요. 두부마마 아직 젊으시니 머지않아 건강한 왕손을 품으실 겁니다. 너무 심려치 마시지요. 대감, 중전마마께서 안 된다. 아버님, 소녀가 명이 짧아 두 분을 앞서가게 돼 송구합니다. 가긴 어딜 가느냐. 아직 원자를 낳지 못했다. 가서. 와!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침을 쓰는 살려내란 말이다. 장순 왕후에 이어 공예 왕후마저 잃자 한명회의 혼테크는 실패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명회가 세상을 떠난 지 17년. 그의 무덤은 끝내 파헤쳐졌습니다.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 윤씨를 죽게 한 일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부관 참시를 당했습니다. 살아서는 조선의 권력을 움직인 실세였지만 죽어서는 죄인의 이름으로 다시 세상 앞에 끌려 나온 것입니다. 권력은 손에 넣는 것보다 내려놓는 것이 더 어려운 법입니다. 자식들의 운명까지 권력의 장기판에 올렸던 한명회. 결국 그의 혼테크는 역사의 심판으로 끝내 가문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편히 쉬시옵소서. 세자죠. 세자죠. 왕을 만드는 사람, 우리는 그를 킹메이커라 부릅니다. 하지만 킹메이커는 단순히 새 왕을 세우는 것만은 아닙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선택을 바꾸며 왕조의 운명까지 뒤흔드는 사람, 그 또한 킹메이커입니다.
조선의 16대 왕 인조, 광해군을 몰아내고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는 왕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음모와 저주에도 쉽게 흔들렸는데 그런 인조의 마음을 파고드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조의 후궁 조씨입니다. 그녀는 감언이설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권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조씨가 바로 킹메이커였을까요? 야사는 진짜 킹메이커는 따로 있었다고 전합니다. 조씨의 뒤에서 판을 움직인 또 다른 인물. 왕의 마음을 움직인 침술가 이형익입니다. 이형익은 왕의 병을 치료한다는 명분으로 궁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야사 속 그는 단순한 의원만은 아니었습니다. 왕의 몸을 돌보며 마음을 움직이고 조씨를 향한 인조의 총애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형익이라는 이름은 조선 왕실 최대의 의혹으로 남는 소현세자의 죽음과도 연결됩니다. 소현세자의 마지막 치료를 맡았던 인물, 그 역시 이형익이었습니다. 과연 이형익의 침술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치료였을까요? 아니면 왕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은밀한 도구였을까요? 어떠신가? 차도가 있겠는가? 아무리 좋은 탕제를 써도 비위가 허약하시어 능히 사귀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물러서세요. 지금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대군께서야말로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전하의 옥체가 위태로우신데 어찌 이리 손을 놓고 계시옵니까? 전하께서 아무리 위독하시나 하나 아무나 감히 옥체에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전하께서 승하하셔도 말입니까? 아니 됩니다. 전하를 살리는 일이 옵니다. 지금부터 전하께서 잘못되신다면 이 몸이 역모를 꾀하는 것이겠지요. 허나 전하가 무사히 괴차하신다면 소인을 막으려 한 자가 역모를 꾀하는 것이겠지요. 그래도 소인을 막으시겠습니까? 저자를 무엇을 믿고 그리 단언하십니까? 소인을 믿어보시지요, 대군자가. 중전의 자리가 비어있던 궁궐에서 인조의 절대적인 총애를 받으며 궁중의 실세로 군림한 소용 조씨.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앞세워 의원 이형익을 궁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번침이라 하였느냐? 침을 불에 달구면 그 효험이 극에 달한단 말이지. 그러하옵니다, 전하. 어찌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냐? 전하의 옥체를 보전하러 하신 하늘의 뜻인 줄로만 아뢰옵니다. 그럼 너는
하늘이 내게 내린 자로구나. 전하, 아직 조선의 의원들 사이에서 검증되지 않은 침법입니다. 번침은 의술이 아니옵니다. 의술이 아니면 요술이란 말이냐? 어쩐지 침을 맞고 나니 몸이 날아갈 듯 가벼운 게 과연 요술이로구나. 대체 어디서 저런 자를 데려온 것이냐? 방금 전하께서 하늘에서 내린 자라 하지 않으셨사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사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거라. 내 다 들어줄 터이니. 정 그러하시면 오늘 밤 저를 품어주시어요. 저는 그거면 충분하옵니다. 그리도 좋냐? 그러하옵니다. 좋아 죽겠사옵니다. 과인도 너를 품에 안고 있으니 생기가 도는 듯 싶구나. 참말이시옵니까? 오냐? 그러하시다면 소첩을 더 자주 품어주시옵소서. 걱정 말아라. 내 비록 새 중전을 드린다 한들 매일 밤 너를 찾을 것이니라. 서운한 것이냐? 그럴 리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매일 소첩을 찾아주신다니 망극할 따름입니다. 주인 없이 비어있던 중궁전에 새로운 중전 장렬황후가 들어섰지만 궁의 질서는 이미 뒤틀려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조소영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가? 그게 조소영 마마는 어찌 말을 흐리는가? 후궁이 내게 문안 인사 오는 게 당연한 예의거늘. 중전마마, 문안 올려옵니다. 시각이 어느 때인데 이제야 나타나는가? 자네가 후궁의 신분으로 램령부의 주권을 쥐고 흔든다지? 과분하게도 전하께서 소첩에게 내명부의 살림을 맡기셨사옵니다. 이제 궁의 안주인이 들어섰으니 내명부의 인장을 내게 주시게. 마마께서는 아직 연소하시고 거란 사정이 어두우시니 익혀야 할 국모의 도리가 산더미 같으시옵니다. 하여 내명부의 소임은 당분간 소첩에게 미루시는 것이 마마를 위한 길이라 생각되옵니다. 전하, 더 이상 중전마마와의 합궁을 미루시면 아니 되옵니다. 어허, 위원이 그 말하는데 아니 그러냐? 예, 오늘은 전하께서 원기를 돋우셔야 하는 날이옵니다. 하오나 음행의 균이 서로 소생하지 못하고 전하의 양기가 중전마마께 흘러들어가 도리에 세해지신다면 용태의 회복이 늦어질 수도 있사옵니다. 왕을 위한 충의로 포장된 이영익의 의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용 조씨와 이영익의 검은 손길이 조용히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달고리는 거리지 않으셨습니까?
네, 매달 거르지 않고 아주 꼬박꼬박 찾아오고 있습니다. 소신이 올린 탁약은 거르지 않고 복용하고 계십니까? 그뿐이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책을 단 하루도 쉬지 않았고 좌운과 쑥뜸은 끼니를 챙기듯 매일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 정성을 쏟는데 회임도 없고 이제 내가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소인에게 다 방도가 있사옵니다. 어이 이영익의 묘수가 정말 통했던 걸까요? 마침내 숭성군을 품에 안으며 한층 더 막강한 권세를 거머쥔 소용조 씨. 그 서슬퍼런 위세 앞에 장렬 왕후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중전보다 소영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대군들의 충언보다 의원 이형이 그자의 말을 더 귀담아 들으려 하시는지. 이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 소식은 들으셨는가? 요즘 전하께서 새로이 총애하시는 여인이 생기셨다 하던데. 그러합니까? 얼굴은 이제 막 피어나는 아침꽃 마냥 해사하고 생기가 도는데 조곤조곤한 말솜씨 또한 얼마나 깊고 노련한지 전하께서 총애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고 칭찬들이 자자하시네. 여인을 향한 임금의 마음이란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은 것. 영원할 것 같던 인조의 총애가 상궁 이 씨에게로 향하자 소용조 씨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소인이 맥을 짚어보겠나이다. 아유, 소용없습니다. 중전이고 승은 상궁이고 죄다 사라지지 않는 한 달리 나을 방도가 없단 말입니다. 방도는 소인에게 맡기소서. 마마께서는 그저 병세가 위중하신 척 누워서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어찌 이리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이야? 맥은 병원하온데. 그럼 무엇이 문제란 말이냐? 전에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사온데 병이 든 자가 아니라 살을 맞은 자였사옵니다. 살을 맞아? 전하, 괜찮은 것이냐? 몸이 너무 아픕니다. 마마, 혹시 요 근래 잃어버리신 물건이 있으시옵니까? 가령 비녀나 노르개 같은. 마마께서는 그저 병세가 위중하신 척 누워서 지켜보시면 됩니다. 며칠 전 산책을 하다 노르개 하나를 잃어버리긴 하였는데. 혹 대상장 노르개를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뭐니 그걸 어찌 아는가? 며칠 전에 소인이 그 노르개를 습득하여 마마께 돌려드리고자 하였으나 마침 지나가는 이상궁이 대신 전하겠다며 가져갔사옵니다. 그렇다면 이상궁이 소용의 노리개로 저주를 행하고 있단 말인가? 전하, 당치 않으신 말씀이옵니다. 어찌 그런 끔찍한 일을? 그렇다면
과인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아야겠다. 합시오. 전하, 어찌 이 야심한 시각에 찾아라. 예. 찾았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수첩은 모르는 물건이옵니다. 과인의 눈앞에서 꺼내 보였는데도 모르는 물건이라 시치미를 떼는 게냐? 참말이옵니다, 전하. 저것이 어찌 저런 곳에 들어있는지 소인은 정녕 몰랐사옵니다. 그래, 과인 또한 몰랐다. 니년이 감히 소용을 해하기 위해 저주를 행했을 줄은. 저주란요, 전하. 당치 않으십니다. 니년을 당장 끌어내거라. 전하, 소인은 억울합니다. 전하, 전하, 전하. 결국 승은 상궁 이 씨는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합니다. 실록은 이 사건에 대해 상궁 이 씨가 원망을 품고 궁녀 애양 등으로 하여금 저주하게 한 것이다. 사실은 조 씨가 스스로 저주하여 이 씨를 모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소용 조 씨의 탐욕이 권례의 이성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의 긴 볼모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조선으로 황궁합니다. 탄탄대로를 걷던 소용 조 씨와 이영익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거대한 변수가 등장한 겁니다. 세자, 8년 만에 마침내 심양에서 살아 돌아와 아바마마께 문안을 올려옵니다. 그래. 지난 세월 불효한 자식은 먼 타국에서 아바마마의 옥체 건강만을 염려하였으나 소자 대신 아바마마께서 겪으셔야 했던 그 모진 고초를 생각하면 하루도 맘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하였사옵니다. 고생이 많았다. 피곤할 터이니 이만 물러가 쉬거라. 소인 이영익, 세자 저 아래 배웁니다. 어이 아니신가? 내 그대 얘기는 익히 들었네. 내가 자리를 비운 동안 아바마마의 병환을 정성껏 돌보았다지. 망극하옵니다, 저하. 앞으로도 전하를 정성껏 돌봐 주시게. 그러고 보니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하? 그 소문이 정녕 사실인 듯 싶어서 말이오. 소문이라니요? 전하의 어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용의 처수를 드나들며 저주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 말입니다. 민간에 떠도는 허황된 원비아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전하께서 소첩의 건강을 특별히 염려하시어 어이를 자주 보내시온 것뿐이온데 뜻하지 않은 오해가 생기신 모양이옵니다. 그러하옵니다, 저. 전하께서 마마의 기치를 특별히 염려하시어 자주 살피게 하신 것이온데 와전이 된 듯 싶사옵니다. 이런 참으로 속상하시겠습니다.
그러한 소문의 근원을 철저히 찾아내어 엄벌에 처해야겠습니다. 송구할 따름이 옵니다, 세자저. 왜 그러느냐? 송구하옵니다. 전하, 소신의 손님, 오늘따라 통 말을 듣지 아니하옵니다. 무슨 병거라도 있는 게냐? 숨김없이 고하라. 망극하옵니다. 실은 근래 도성 안에 흉흉한 유언 비어가 나돌고 있사온데 자꾸만 내리를 스쳐 이리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있나이다. 대체 어떠한 풍문이기에 이리도 호들갑이더냐? 가당치도 않은 괴담이 온지라 감히 전하 요금에 올리기조차 황공하고 망측할 따름이옵니다. 과인이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릴 터이니 괴념치 말고 어서 고해보거라. 청국이 볼모로 잡고 있던 세자 저하를 돌려보낸 진짜 까닭은 주상 전하를 배회시키고 신청 성향을 지른 세자 저하를 용상히 안치려니 흉계라는 소문이 바다하옵니다. 무엇이라? 세자가 필시 나를 능멸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냐? 전하! 인조에게 청나라는 삼전도의 굴욕을 안겨준 원수이자 언제든 자신의 왕자를 위협할 수 있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비록 억류된 몸이었으나 그곳에서 눈을 뜨고 배운 것이 많사옵니다. 대륙이 변하고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소자가 심양에서 보고 겪은 청나라의 발전된 제도와 서양의 뛰어난 기술을 고스란히 담았으니 부디 이를 살피시어 조선을 더 강한 나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삼강오륜이 선 이 조선 천지에 천주학이라니, 이 무슨 망령된 소리란 말이냐? 아바마마, 부디 고개를 숙여 이 서책을 살펴주시옵소서. 조선이 진정 부강해지길 원하신다면 그들의 뛰어난 과학과 기회를 배워야만 하옵니다. 무엇이라? 저 사악한 오랑캐 놈들에게 무릎을 꿇고 배우란 말이더냐? 병자년의 추억을 벌써 잊었단 말이냐? 그것이 아니었고. 닥치거라! 니놈도 결국 과인이 무릎을 꿇길 원하고 있는 게 아니더냐? 인조와의 불화 속에서 소현세자는 석 달 만에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석연치 않은 의문이 남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네. 무엇이 말인가? 내 똑똑히 보았네. 전신시하게 변한 이목구에 유혈의 낭자 있으니 이는 필시 독살이 하는 곳에야 낯빛이 그래 될 수가 없는 노릇이네. 아니, 대체 누가 세자저를 시한단 말인가? 하세나 전하의 뜻이옵니다. 세자저, 저의 뜻이 곧 전하의 뜻이지요.
이형익의 침을 맞은 뒤 소현세자는 끝내 숨을 거둡니다. 세자의 석연치 않은 죽음에 독살 의혹이 빗발쳤지만 인조는 이형익을 감쌌습니다. 소용 조씨와 이형익의 치밀한 협 끝에 왕의 눈과 귀는 이미 가려져 있었습니다. 모든 게 우리 계획대로 잘 흘러가고 있었거늘 전하의 옥체가 날로 쇠약해지니 걱정입니다. 소인이 매일같이 탕약을 다리고 범침을 놓고 있으니 피시 차도에 있을 것이옵니다. 만에 하나 이대로 전하가 승하하시기라도 한다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그리 되도록 두지 않을 것이옵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어디 시골에서 불십이라는 전화 기술자 놈이 어디서 감히 사대부에 뭘 손대냐? 이형익의 실력만큼은 도성 안에서 따라올 자가 없었지만 미천한 신분 탓에 번번이 멸시당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형익은 내연녀의 집을 찾았다가 그녀의 어린 딸 조씨와 마주하게 됩니다. 구전 야사에 따르면 훗날 궁궐을 뒤흔들 인연은 그렇게 궁궐 밖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형익은 조씨의 치명적인 미색을 자신의 야망을 위한 무기로 다듬기 시작합니다. 사내를 홀리는 비술과 예법을 가르쳐 마침내 그녀를 후궁의 자리에까지 밀어 올린 것입니다. 자자, 손가락 네 마디로 여기를 딱 짚은 다음에 여기가 간장, 비장, 신장 세 가지 음경락이 교차하는 혈자리다. 생식과 양기를 북돋은 데 효미가 으뜸인 혈이다. 자자자, 여기 잘 기억해둬. 임금과 동침할 때 이것을 이불 밑에 깊숙이 넣어두거라. 전하, 괜찮으시옵니까? 무엇이 말이냐? 다행입니다. 혹여 손발이 저리거나 마비 증세가 있진 않으시지요? 느닷없이 무슨 소리냐? 마비라니. 사실 마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옵니다. 전하께서는 아직 전염되지 않으셨사옵니다. 무슨 말이냐? 전염이라니. 아래옵기 송구하옵니다만 충전마마께서는 풍증을 앓고 계시옵니다. 풍증 전염된다는 말이냐? 여봐라! 중전을 궁 밖으로 내쫓아 중궁전을 비우고 즉시 훈증하라 명하라. 두 사람의 치밀한 덫에 인조는 또다시 속수무책으로 휘둘렸습니다. 장렬 왕후의 병을 핑계 삼아 그녀를 경덕궁으로 유배가듯 내쫓아 버린 겁니다. 숭성군의 몸이 불덩이 같습니다. 어서 가서 우리 숭성군을 봐주시오. 전하께서 조만간 승하하실 듯 싶습니다. 전하의 병환부터 살피. 숭성군의 몸이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숨을 쉬지 못하다니요. 전하의 천명은 이미 다 아신 듯 보입니다. 그리 되면 우린 어찌 되는 겁니까? 전하께서 승하하시면 충전과 복림대군의 세상이 될 터인데
전하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에 써야 합니다. 소인에게 다 방도가 있사옵니다. 중궁정 기둥 아래에 파묻으세요. 원한을 땅속 깊이 감추고 하늘의 저주를 고한다면 그 저주가 중전의 숨통을 서서히 끊어낼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대군마마, 전하께서 대군께 역지를 예방할 수 있는 당약을 지어올리라 명하셨사옵니다. 그러셨는가? 생각해보니 전염이 되는 병이라 하지 않았는가? 그러하옵니다만. 그렇다면 이 당약은 가져오신 의왕께서 먼저 마셔야 하지 않겠는가? 자, 마시게. 예? 전염이 되는 병이라면 매일같이 전하의 곁을 지키는 자네가 나보다 더 위태로운 처지일 텐데. 아니 그러한가? 마시게. 전하께는 내가 직접 아뢰겠네. 어찌하여 망설이는가? 어서 마시게. 끝내 실패로 끝난 이형익의 계략. 그리고 이어진 인조의 죽음. 왕이라는 그늘이 거치자 탐욕과 기만으로 쌓아온 두 사람의 권력도 잔혹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왕이라는 그늘이 거친 뒤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끌어내라. 예. 내 이놈 당장 이 정도 못할 뻔 나라. 어머니 아니래옵니다. 어머니. 승성아, 승성아, 고란에서 반드시 살아남으셔야. 못 들었냐? 끌어내라. 예. 죄인 조씨는 전하의 명을 받들라 왕실을 피로 물들이려 한 대역죄인마. 전하께서 국법에 따라 내게 사약을 내리시니 자진하거라. 혹여 우리의 존재가 숭상관에게 화를 미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자결하여 숭상관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소용 조씨의 권세는 사약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궁궐에 남은 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은 소현세자 독살 의혹과 인조의 죽음을 문제 삼아 이형익을 처형할 것을 거듭 청합니다. 입을 열지 않겠다. 어쩔 수 없겠구나. 선왕께서는 제 침수를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데 모두 쓰셨습니다. 전하께서는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그러나 이형익은 목숨을 건집니다. 대신 관직을 박탈당한 채 쓸쓸히 울산으로 유배됩니다. 권세의 중심에 섰던 킹메이커 이형익. 그는 그렇게
모든 걸 잃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강령하시옵소서. 이영익과 조씨가 떠난 뒤 승성군 역시 유배지에서 비참하고 처절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할 의술은 권력의 도구가 되었고 탐욕은 끝내 자신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킹메이커 이영익의 비참한 몰락은 스스로 만든 비극이 아니었을까요?